네, 반갑습니다. 골드클래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강의의 핵심은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좀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한번 강하게 반등을 좀 했었는데 이게 또 데드캣 바운스로 이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 보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진단을 제가 먼저 조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하셔야 될 종목.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수익이 정말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연 때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제가 또 2개를 또 엄선을 해왔으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진단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것도 꼭 듣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10월 달에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 CPI의 변화가 과연 이제 어떤 효과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CPI 지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기 보시면 올해 연초에 미국이 이제 물가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7%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공행진을 하다가 6월 달에 무려 9.1% 상승을 기록을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9.1%대 피크를 찍고 나서 물가가 지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지난달 이제 CPI 지표가 7.7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리고 비교적으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가는 정말 정점을 좀 통과했다라는 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요런 물가 둔화와 관련된 이제 변화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 감히 긴축의 망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2022년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뭐 저 역시도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에 대한 우려, 기준금리 인상, 뭐 시장의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긴축의 망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지표가 41년의 최고치, 그게 9.1% 기록했던 올해 6월 달에 이제 결과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과 동시에 연준의 속도 조절이 지금 아주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 이미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의 의견이 물론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12월 달에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려 4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거든요.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물가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빠르게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금리를 올렸던 사이클들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던 적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린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통 타임렉이라고 하잖아요. 타임렉 시차가 분명히 생기는데 연준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연동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올린 게 서서히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 나타난 이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연준의 목표 금리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만
빅스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려 0.5%포인트나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수순이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시기라고 보면 다음 달인 12월 달 FOMC에서는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속도 조절이 점점점 힘을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서서히 회복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사실상 긴축 사이클 종료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속도 조절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은 금리 인상의 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거지 금리는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연준 진역은행 총재들이 막 연준의 목표 금리를 막 7%로 봐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살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까 봐 그에 대한 이제 경계성 발언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속도 조절과 기준금리 인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 역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지금 7%가 넘는 공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대까지는 물가가 떨어져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 시점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연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긴축 사이클의 종료의 시작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바로 인하할 수 없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구간이고 이걸 속도 조절을 통해서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로 유지를 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린 효과가 실제로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시간 벌기를 해놓고 난 이후에 물가가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이제 금리를 과연 어느 시점에 떨어뜨려야 할까?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목표를 아직도 연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연준의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실제로 속도 조절과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긴축 사이클 종료의 시작이 속도 조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이 재료만 가지고도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 빅스 공포지수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10월 말에 10월 22일경에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시장 흐름이 워낙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 당시가 요때였어요. 제가 이 빅스 공포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10월 달에 비관론이 아주 팽배했었는데 그 비관론대로 움직일 거라면 빅스 공포지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고점을 뚫고 올라갔었어야 된다. 빅스 공포지수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스 공포지수가 그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지금 급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급락하는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다우존스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V자 반등이 들어왔죠. 오히려 9월 달 고점을 뛰어넘는 시세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탄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대비 이때가 딱 10월 말이었거든요. 지난달 말에 이 정도로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서 역시나 코스피도 최근에 2,500포인트를 터치를 했잖아요. 9월 달에 하락한 걸 전부 다 만회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았다. 이게 바로 연준 속도 조절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는 저는 이제 상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관론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빠질 거니까 지금도 매도해야 된다. 주가가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경기 둔화는 이미 상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에 이미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를 이미 지난 10개월 동안에 온몸으로 흡수를 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성이 생겨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 될 거예요. 사이클로 봤을 때는 4분기 때 가장 안 좋을 거거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분명히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고 지금 창고에는 반도체가 계속 지금 쌓여있는 재고 조정에 이제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경기라든지 실적을 선행해서 움직인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아주 최악의 겨울이지만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미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와 관련된 악재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가장 빠른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그리고 1년 이후에 경제 사이클을 미리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하반기 때 또 연준의 이제 긴축이 끝나고 또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 경제는 서서히 회복될 거고 성장주들은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경기 둔화는 상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경기 둔화돼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져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지수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하나 보면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짓눌러 왔던 악재가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였다. 그래서 제가 상수라는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한 거고요. 금리와 환율과 같은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죠.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앞서 제임스 블런드 지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7%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이 별로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 막판에 미국 3대 지수 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잖아요. 악재가 나오더라도 아주 빠르게 그 악재를 해소하고 시장의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금리나 환율과 관련된 민감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균형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라든지 제약바이오,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키 맞추기 흐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사실 올 한 해 동안에 그나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역프로 행보하는 기간 동안에 IT라든지 제약바이오,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12월 말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중소형주 랠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한번 연출될 수 있다. 제가 큰 장이 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지난 2020년처럼 2021년 상반기처럼 무슨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진폭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정도가 가장 강한 이제 상승폭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좀 뛰어넘을 만큼 저점 대비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9월달, 10월달에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연말이 되면 저는 한 830에서 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소형주 종목들이 단기적인 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개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강원 에너지였거든요. 모트렉스 주가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강원 에너지가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제가 이제 차트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원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요때의 가격이 7,500원대였어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 날 종가가 11,550원이었거든요. 무려 딱 한 달 만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54%가 급등을 했다. 이 강원에너지가 제가 숨겨져 있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다. 양극재 신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 행보 사이클이 이제 지나자마자 아주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딱 2주 만에 50%가 넘는 급등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을 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저는 너무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무가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보통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수혜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수혜주거든요. 삼성전자 쪽에다가 카메라 모듈 납품하고,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이제 울트라 모델 쪽으로도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맞는데, 오히려 나무가는 그 스마트폰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성장 섹터에서 더 빠른 성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그리고 이제 국내외의 자율주행 업체를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외에도 나무가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에다가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화소 중심으로 이제 제품군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게 이제 나왔고, 3분기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 실적이 다 안 좋았는데 나무가는 무려 8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 모듈에 이제 ASP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화소의 카메라 모듈 탑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당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D 센싱 카메라가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AR, VR, 특히나 저는 이 AR, VR 쪽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이걸 주목을 하고 있냐면,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AR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애플이 요 시장을 이제 선점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쯤 되면 M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MR 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이 기술을 결합한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로 나무가가 가지고 있는 이 3D 센싱 모듈, 특히 깊이 인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기술, 스테레오, SL,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나무가 딱 한 기업밖에 없거든요. 2019년 이후에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19년 이후에 단 한 번도 14,000원, 14,5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거의 14,000원 근처 박스권 상단 역사적인 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3년 내내 뚫지 못했던 이 박스권 상단을 요번에 이제 뚫어낸다면 아주 폭발적인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리뷰해드렸던 강원에너지 역시도 박스권에 지금 9,000원짜리를 못 뚫고 있다가 9,000원을 빡 뚫고 나니까 11,500원, 12,000원까지 순식간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나무가 역시도 14,000원이 상향 돌파가 되고 나면 아주 폭발적인 시세가 한번 분출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VR과 관련된 미래 핵심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업종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휴젤이라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필러 이런 피부 미용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3분기 때 실적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됐어요. 매출액이 707억, 영업이익이 무려 248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따져보니까 결국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다 급감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중국향 대량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40%나 성장을 했다. 제가 아까 결국은 중국이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될 거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많은 부양책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휴젤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사실은 국내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류기업 말씀드릴 때도 환율 효과 설명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물론 최근에 1,440원까지 갔다가 1,310원, 1,320원 초반까지 하락이 좀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환율은 지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휴젤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법인에서 미국 FDA의 보틀렉스에 대한 품목허가 재신청 승인을 이제 획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는 FDA에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최종적인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 미국에 이제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단계다. 내년에 이제 미국 출시를 목표로 상업화 전략을 이미 다 준비해두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4분기 중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판매 허가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주요 해외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톨리눔 톡신이 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필러보다는 제품 가격이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쇼커버링. 제가 아까 올 한 해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도를 한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워낙 지금 공매도도 많이 맞았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쇼커버링 수급이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어떤 실적 회복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 휴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공략주로 나무가와 함께 휴젤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